직선의 위치관계. y는 mx 플러스 n, y는 m-x 플러스 n-의 위치관계는 다음 세 가지 경우 나왔을 때, 이거 y는 mx 플러스 n이 뭐야? 1차 함수지. 네. 또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이번 단원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져, 얘네들? 얘나 얘나 둘 다. 직선으로. 어? 근데 m이나 n에 따라서 뭐 1사분면, 3사분면 지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거 하기 전에 우리 기하에서 배웠던 대전제로 직선은 만나던가 만날 때는 딱 한 점에서 만나든가 아니면 안 만나던가 아니면 일치해서 무조건 두 개가 똑같던가 이 세 중에 하나지.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건 직선이 아니잖아. 꺾여 올라가는 거. 그지? 그거부터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기울기가 같아야 돼?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기울기가 다르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는 m하고 n-니까 얘네 둘이 어떻게 되는데? 같지 않으면 되는 거지.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은. 그게 일반적인 경우잖아. 그지? 평행해지거나 일치하는 경우는 둘 다 m하고 m-가 같은 경우지.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일치하는 경우는 n하고 n-, 즉 y절편까지 같으면 일치하는 경우고 이게 같은데 얘는 n하고 n-가 같지 않은 경우가 있죠. y절편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지. 그지? 하도 많이 했었나? 응? 강의라도 하겠지 이제? 아 진짜 그 정도가 돼야 돼.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안 보고도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가 좀 돼야 되고. 그러면 y는 x 플러스 3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다음 위치관계를 가질 조건을 구하라 하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기울기가 달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다. 두 번째 평행할 조건은 a가 마이너스 2고 b는 3이 아니면 되고 일치하는 경우는 a는 마이너스 2고 b는 3이면 되겠죠. 쉬운 거고. 자,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두 줄 직선의 위치관계를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저 식을 표준형이라면 일반형으로 했지.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이미 설명을 했지, 그지?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 지금? 이렇게 함수식으로 다시 고쳐서 두 식을 다 비교를 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 갖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 설명도 이미 했지, 선생님이. 그리고 네 스스로 해보라 그랬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여기서 A-분의 A랑 B-분의 B에 해당되는 게 뭐라 그랬어? 기울기. 그래서 얘네들이 같지 않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번째,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은 게 기울기가 같은 거고, 여기에 C-분의 C까지 같으면 일치하는 경우고, A-분의 A랑 B-분의 B 같고, C-분의 C 안 같으면 평행한 거고. 얘가 일치고, 얘가 평행이고. 이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앞에서 했으니까, 고등학교를 흥행하게 들은 사람은 이 정도 타이밍에 이걸 다시 설명해줘야 되면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야. 그지? 다 정리된 거야. 그대로 해주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열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두 직선의 진. 이런 문제 안 풀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아무리 쉬운 것도 개념이 있어서 풀어줘야 돼. 여러분 풀었으니까 선생님 넘어가는 거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하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해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열방식의 해하고 두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일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네들이 기울기가 같지 않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지. 그럼 해가 몇 개? 한 개라고, 한 쌍이라고. 근데 만약에 평행하면 해가 있다 없다? 만나는 점이 없지. 그래서 해가 없다. 일치하면 이 위에선 다 똑같은 점들이 다 성립하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걸 불능이라고 해도 선생님이 이걸 부정이라고 했고, 그것도 많이 설명했었지. 사실 여기는 복습 느낌이 강하지? 다 써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 1분의 A랑 A분의 1이 같지 않으면 되지.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되고, 해가 없는 경우는 계산했더니 A가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이 되면 비율긴 같은데 여기 뒤에 있는 이것까지 똑같아지지.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고, A가 마이너스 1 되면 얘네들이 같아지기도 하지만 요거랑 달라지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거야. 어떻게 이해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서 하나는 평행이고 하나는 일치가 이 소리지. 자, 새로운 건 이거야. 이제 수직 조건.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복습이고 새로운 건 이거 하나 나오는 거야. 자,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게 교차하는 거잖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특이하게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이 만나는 값이, 만나는 점에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조건이 있다. 그걸 우리가 수직 조건이라고 해. 그렇게 되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직 조건일 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원래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그냥 둘이 서로 같지만 않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조건,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결론부터 일단 얘기하고 해줄 테니까 A 다시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A 다시 플러스 B 다시가 0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일반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풀고 표준에 나오면 저렇게 풀고. 알았어? 근데 이게 봐봐, 항상 얘기했지, 이게 왜 그런지가 궁금하지? 그거 안 궁금해? 민지 궁금하지 이제? 딴 애들은 안 궁금하다 그러거든. 자, I는 MX, I는 M-X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 여기 A점을 1,M이라고 하면 여기는 1, 여기 1은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M-라고 했을 때, 여기 원점을 5라고 하면 5A제곱, 플러스 5B제곱을 AB제곱과 같아야 되지. 정리해서 집어넣었더니, 5A는 1제곱 플러스 M제곱이고, 5B도 똑같고, M-의 제곱이고, AB는 이렇게 M제곱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돼서, 정리를 해봤더니, M-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지만 둘이 똑같아진다. 그 이용한 거예요. 저번에 했던 그 카투스의 중선 정리 0,0을 모두 놓고 막 증명한 거 있었지. 사실은, 안 해도 돼, 이거까지는. 안 나와. 근데, 진짜 1등급으로 가는 기회가 있지. 이 정도를 여기서 안 하고 가기 때문에 1등급은 포기하고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사실 어려운 거 아니지. 나오면 하고 싶어야 돼. 그게 수학을, 네가 무슨 문과계열로 가더라도 수학 공부를 한다면 최소한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신뢰할 수 있겠지. 근데 귀찮다고 안 하고 그냥 그 결과만 갖고 문제를 풀면 옛날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건 시간이 없거나 최악의 상황에 그냥 급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선생님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야.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는 방법이 그게 아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지. 그래서 수직 조건은 여기까지 증명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시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고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정리했을 때 A-가 마이너스 B-B-한 쪽으로 넘겨서 A 플러스 B-0이라는 식이 나온 거야.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누가 안 물어봐도 네가 그렇게 해놓으면 수직 조건에 대해서 절대 안 써먹겠지. 근데 만약에 외워놓으면 영이었나, 시기였나, 뭐 이러고다가 또 한 문제 틀리고, 중요한 건 틀렸는데, 해결책도 없어. 외워놓은 건. 맞지? 기억 안 나면 땡이잖아. 그 짓은 하지 마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 표준형 나왔을 때 결과만 갖고 문제를 푼다면, A랑 마이너스 2 곱했을 때 얼마나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이. 그래서 A는 2분의 1 답이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수직의 조건은 A-인데 3하고 A 곱하고 더하기 2하고 요 마이너스 포함해줘야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0이 나온다 해서 0 A 포함 되겠지. 응?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알 때 직선이 뭔지. Y는 AX 플러스 B에 평행하대. 그러면 기울기는 A를 가져갈 수 있지. 이 X하고 M하고 같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지. 근데 수직이래. 그러면 A랑 M이랑 곱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지. 새로운 식 찾는 건데. 그럼 M이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아,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1이야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평행하거나 수직인 방정식도 지금 했던 조건들을 다 이용하면 그렇게 풀 수 있겠지? 네. 어?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개념 정리한 걸 읽어보면 알 수 있고, 네. 특별히 막 식으로 이렇게 외워서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네가 아는 개념들 총 동원해서 하면 돼. 그리고, 3분의 AB의 수직이 등분선이면 얘네 둘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AB에. 그리고 곱했을 때,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를 나와서 수직 기울기 찾았지. 그리고 중점 지나지. 그럼 중점을 지난 직선을 가지. 기울기도 알지, 한 점을 아니까? 그, 앞에 쓰여지 직선에만 있어. 그러면 점 어떻게 구하는지. 예를 들어서 x1, y1 지나고, 기울기가 m이냐. 그러면 y-y1은 m 곱하기 x-x1 이렇게 했었잖아. 그 식으로 하면 된다고. 왜냐면 이거 두 개를 다 구할 수 있잖아.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조건 때문에. 다음 A, B의 작도가 나와 있어야겠지. 그런 설명들을 한 거야, 지금. 응?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2,-3을 지나고, 이거의 수직인 직선이래.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얘는? 이거 그냥. 주어진 거. x 플러스 7이니까 기울기가 얼마냐? 1이지. 1하고 수직인 기울기니까 m 곱했을 때 마이너스 20만 쓰면 된다고. m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지. 새로 나타날 방정식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고. 수직인 방정식이니까. 근데 저 점을 지나. 그러니까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지, 이렇게. 응? 그렇지? 그럼 y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돼. 오케이? 그리고 3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에 평행하대. 1,2를 주면 되죠. 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평행하면 요 개수가 3하고 2까지 똑같다 했지. 3, 2가 아니더라도 뭐 6, 4 이런 식으로 곱하면 똑같은 비율이 있게.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게 3 곱하기 x-1 여기다가 요 지난 점에 대한 잣들을 집어넣어서 전개만 해주면 요 식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식이 되는 거야. 이 방식 알겠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이렇게 안 해도 표준형을 고쳐주는 게 빨리 하는 방법이 이건 거야. 이것도 이해되지? 뒤에 개수 안 붙여도 돼. K나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그 정계에서 나오는 수가 그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점을 이은 3분 수직 이등분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A가 1,2고 B가 7,4. 근데 수직 이등분이면 얘네들이 중점을 지나겠지 일단. 그리고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나오고 두 조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일단 중점 구하고 2분의 1 더하기 7, 2분의 4 더하기 2. 이게 중점이잖아. 이 점을 지나고 그럼 얼마 이거? 4, 3이지. 그리고 기울기는 얘네 둘 기울기는 7 빼기 1분의 4 빼기 2지.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지. 이게 기울기가 아니고 3분의 1에다가 m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m은 얼마? 마이너스 3인 거지. 그럼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식 구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 전개를 해주면 답이 된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점이 동일 직선 위에 있게 하는 조건. 자, 세 점이 동일 직선 위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지. 근데 한 점 위에 있다는 건 기울기가 다 똑같은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그 얘기야, 기울기가 똑같아. 이렇게 하나, 이걸로 기울기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세 개가 다 똑같아. 그 조건이 나온다. 그것만 계속 해주고 있으면 돼. 그래서 내가 저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오케이? 그러면 근데 이제 모르면 처음부터 도입을 못하겠지 이것도. 근데 세 점이 동일한 직선 위에 있대. 아, 그러면 얘로 벌써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럼 1이 나왔네. 그럼 얘네들에도 1이 나오지. 나와야 되지. 그래서 A 미지수가 없고 플러스 A 구한 거야.
그지? 근데 이 문제도 알고 나면 별거 아니고 되게 쉬운 문제인데 계속 얘기하지만 전혀 모를 때는 어때? 뭐야? 동일 직선에 붙어가라고? 막.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거야. 이거 질문하라고 온단 말이야? 몰라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물어보면 어때? 이상하게 그걸 해결해줘도 그 다음에 나오면 또 틀리지. 그건 미지수야. 왜 그러는 거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이해할 생각이 없어서. 그치. 의지가 그죠. 그치. 그게 제일 크지. 근데 지금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런 의지가 생겼지. 그럴 거야, 맞아. 자, 세 직선의 일치관계는 다음, 아까 두 직선의 일치관계는 딱 세 개 있었지. 뭐만 있었어? 한 점에서 만나든가,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수직으로 만나는 것까지 오늘 공부했어. 근데 세 직선의 일치관계는 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셋 다 평행하거나,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세 직선 모두 평행하지 않거나, 한 점에서 세 직선이 다 만나거나. 그러면 이때 삼각형이 되는 건 유일하게 언제야? 이때. 모두 평행하지 않아요. 조그만 삼각형이 생긴다고. 나머지 삼각형이 안 돼. 세 성분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삼각형이 안 될 조건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문제가 나올 거야. 어? 이해돼? 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야. 세 직선이 나왔지. 삼각형이 이루지 못할 조건은 뭐야?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두 직선이 평행한 거 1하고 2가 평행하거나 이 위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1하고 3이 평행하거나 아니면 세 직선이 모두 셋 다 평행할 수는 없어. 얘네들이 이미 기울기가 안 똑같으니까. 셋 중에 하나가 빠진 이유가 그거야. 이해돼? 근데 세 점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날 수는 있겠지. 왜? 얘네들의 교점을 제가 지나면 되니까. 그것까지 해서 이 A 값이 3개가 나온다. 어? 이해돼?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자, 도형은 언제 2등분이 되냐 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있지. 얘 넓이는 어떻게 하면 2등분이 될까? 무조건 이 꼭점을 지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 중점을 지나면 돼. 이걸 뭐라 그러냐? 이 중선이지, 중선. 이때만 2등분이 돼. 왜냐면 이 길, 이 길이 똑같고 이렇게 했을 때 수직으로 높이가 똑같으니까. 어? 이해돼? 네. 그럼 이거 중점 밑에 두 점 알면 중점 구할 수 있고 이 점 지나게 기울기 구하면 되잖아. 그 얘기야. 그 다음에 만약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다 그러면 직사각형은 2등분 하면 무조건 어디 지나야 되냐면 둘의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대각선의 교점. 이 점만 지나면 돼. 어떻게 지나도 상관없어. 이렇게 지나도. 이게 이 소리야.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럼 우리가 거꾸로 역으로 추산에 들어가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 다음에 꼭지점 하나랑 밑에 중점을 찾아서 그걸 곱하면 되고 얘는 사각형 안에 대각선의 중점이 뭘까 찾아 들어가야 되지. 두 직선의 교점이. 오케이? 많이 또 숙여졌잖아. 어? 그럼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대화가 되지. 기아 시켜서 기아 안 했으면 이거 하겠어 못하겠어. 진짜. 기아 빨리 마무리해. 너 뒷부분 안 되고 있더라 너. 어? 그럼 또 뒷부분 갈수록 선생님이 자꾸 또 얘기하는 빈도가 높아져. 너 이거 정리하고. 그래요?